자,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청량 파트에서부터 공부를 했거든. 처음에 청량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딱 명시를 해놨어. 그런데 청량의 대상이 아닌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 4개는 청량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8번과 9번 축척 변경과 지력 확정 청량은 경계점 자배도는 불을 비치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가 있어요. 그게 검사 청량과 지력 재조사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몇 개? 2개. 요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에요. 안으로 하나만 딱 들어간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지적 현황 청량이거든. 그 지적 현황 청량은 실제 건축물의 위치와 도면에 등록된 건축물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시켜주는 청량, 요게 지적 현황 청량이에요. 그거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절차거든. 정할 때 지적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청량 의뢰서를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가 있어요. 그게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두 번째,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청량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거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적 기준점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럼 여기 모르겠거든. 그냥 4 이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법으로 정해놨는데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줘. 이때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그럼 아까 전에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하였다면 20일에 4분의 3은 15일, 20분의 4분의 1은 5일. 그럼 15일이 청량 기간이고 5일이 검사 기간이 된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시험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데 법에는 이렇게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하고 미만의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이 검사를 해.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가지가 있어요. 이게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그래서 아까 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일어납니다. 그 말은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은 청량은 해. 그러나 면적은 측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거든. 그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하나, 지력 삼각 보도점, 지력 도근점이 하나. 이러면 딱 하면 돼. 그래서 지력 삼각 보도점과 지력 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력 소관청이니까 이건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라. 요 지력 삼각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력 삼각점 성과에 대한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고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도 되고 지력 소관청도 된다. 요래 이해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거든.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이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2년.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다 없다. 그래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심사가 있거든. 요거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5개입니다.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지적 청량기술자 양성,
징계 요러면 되죠.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양성, 징계 요래 딱 기억해 두면 돼요. 밑에는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소집 일자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요래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사 재심사가 나오거든. 그러면 출제인이 심사를 묻는지 재심사를 묻는지 평가를 판단을 하고 심사는 지방입니다. 그럼 요 안에는 시도지사가 등장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국장이 등장해야 돼. 다른 사람이 오면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 지력청량 적부 심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력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 보내며 지방지적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하기를 하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심의 여기를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보내면은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 청구인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작년에 세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민법 세 문제 맞추려면 3개월 걸립니다. 등기법은 1시간이면 됩니다. 그래 딱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아까 전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냐 없느냐 할 때 여기서 뭐 등기할 수 있는 X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익권과 무성권, 저당권 되죠. 그러면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요. 그럼 여기가 O니까 여기는 뭐다? X.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할 수 있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없다. 그럼 하천이죠. 이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가 X면 하나는 O. 그럼 아까 전에 여기 등기관이거든. 이게 제척이죠, 그죠? 그러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이, 친족이 등기사무를 볼 수 없다.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빠져 있네요. 아까 전에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그다음에 등기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등기사무의 정지권자는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걸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국 등기의 효력입니다. 효력 볼 때 물권 변동이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대항력은 요 신탁 등기 해두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순위 확정입니다.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시작 종저. 자, 여기는 빠져 있는데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딱 넣으면은 해당 구입니다. 해당 구는 갑구, 무성구, 얼구. 구가 같아 다르다. 그러면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이에요. 결론은 추정력이 있냐 없냐 이거다. 추정력은 갑골구에서만 있어요. 표제부에는 없다. 이 추정력은 종국 등기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는 거예요. 가등기는 종국 등기다, 예비 등기다. 그러면 예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러나 사자 허무인에게는 추정력이 없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유효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뭐다? 무효. 자, 모두 생략 등기 대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 사실은 정려를 했는데 등기부상에는 매매로 이르러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 요거는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무효등기 유효. 무효등기 유용은 갑구, 을구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허용을 합니다.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할 수 없다. 그럼 멸실등기라는 말 자체가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그래서 아까 전에 등기부 집이 불타버렸다면 그 등기부 폐쇄시켜야 되는데 폐쇄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새 집 지었다고 해서 그 등기부를 다시 써먹을 수는 없다.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이제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죠? 자, 등기소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작. 상급법원의 장,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자, 정직권자, 대법원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자. 재정보정 운용이라는 것은 등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럼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정보정에 가입을 해둔다. 그러면 그걸 누가 운영하느냐? 그게 법원행정처장이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다음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도면은 부동산 일부터 딱 들어가면 뭐가 돌아? 도면. 그러면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뭐가 돌아? 도면. 그럼 신탁 원부는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공동 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누가 작성한다? 등기가.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는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안 둔다? 둔다. 아파트는 1동의 표제부 101동 1701호. 그래서 표제부 갑구 무슨 구 을. 이게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생했어요.